네, 여러분 오늘은 기경제와 기워크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동안 그 이코노믹이라 그래서 기경제라는 말 그리고 기워커 일종의 프리랜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일종의 유연성을 확보한 간헐적으로 이렇게 틈새 짧은 시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일종의 요즘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그 배달 플랫폼에 소속되어서 짬을 내서 잠깐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긱워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짬을 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로 좋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뭐 물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유용성이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임시직 형태, 비정규직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기경제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지양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나마 어떤 안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일자리마저도 사라지고 있구나. 그것이 어떤 과업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마저도 잘게 쪼개서 효용성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이것이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2020년 1월 이후에 이제 실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8.8배가 높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위축이 되어질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층은 바로 이런 비정규직들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이 비정규직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과도한 경쟁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기경제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저는 이것을 이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일자리의 수준은 급격히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그워커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스스로 자기 경영을 통해서 협업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그워크의 미래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 프리랜서 내지는 이 독립자영사업가라고 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께서 그 소속된 회사의 정책이 변한다거나 또는 그 회사가 갑자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경영이라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그것마저도 이제 잘게 쪼개서 이런 초임시직 형태의 어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협업의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그것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보태주는 일의 협력적 모델 가지고는 어떤 그 종속된 삶의 모습에서 빠져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이 강의를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일명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고 묻는다면 비정규직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누군가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또는 소속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어떤 내가 소속된 조직의 방향성이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거기에 이렇게 보태줘야 한다. 즉 협력해야 하는 모습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담론으로 되어서 이 비정규직이나 또는 이런 임시직 형태의 이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를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고, 뭐 대선이나 또는 총선 때만 되면 늘 이것은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죠. 실상 우리나라의 전체의 근로자 뭐 대략 한 2,700, 8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뭐 50% 이상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의 욕구나 희망은 거기서 탈피하는 것이겠죠. 비정규직들의 임금이 뭐 각 기업의 규모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그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서 약 70%의 임금을 받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그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의 또 70% 수준을 받는, 결과적으로 대략 뭐 50%에서 60% 정도의 급여를 받는, 이 정도로 노동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이 프리랜서나 기워커 같은 이런 어떤 소속되어진 것이 불분명하거나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을 제공하고 계신 분이라면 달리 어떤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심플하다라는 것쯤은 알고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화면에 적어 놓은 대로 비정규직이 많아서 문제라면 그 비정규직이 더 대우를 잘해줘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또는 복지 수준을 더 높여줘 버리면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다 비정규직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기업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완결되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일자리에 정함이 없고 기간에 정함이 없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프리하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 수준도 더 높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할 필요는 없겠고, 다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탈출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결국 협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협업이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워커들이 예전에 원래 기워커다 또는 기기다 이러면 어떤 연주회 같은 것들을 하는 음악인들이 그 어떤 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그 연주회가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이런 형태의 것에서 유래되어진 단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협업에 대한 사례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거기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은 그 각각의 독립된 주체로서의 악기를 다루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였다가 그 연주회가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 이것이 결국에 협업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연주회를 누가 기획하고 누가 주관했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연주회를 왜 그 기워커들이 또는 연주자들이 기획해내지 못하느냐, 그 어떤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획자가 가져가고 거기에 참여한 기워커들은 조금씩 이렇게 분배받아가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으로서는 결국 기워커의 미래는 밝지 않다. 때문에 기워커 스스로들, 즉 그 속에 연주자들 스스로가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협업을 해낸다면 그 이익이 어떤 그 기획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배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또는 그 속에서 어떻게 신뢰를 확보해 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의 답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만들어졌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지금 비정규직이나 이런 이 기워커의 노동의 문제는 결국 협업이라고 하는 모델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 협업의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명 우리는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이 맥락상에 두고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여러 개의 직업을 이렇게 거쳐야만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진 모습으로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 지금 현재 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해서 누군가의 소수가 그 어떤 풍요를 즐기고 있는 구조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 보고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바꿔지지 않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자기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자기경영을 선언한 사람들끼리의 협업체계를 구축해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방향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